내란숙의 윤석열 탄핵 심판의 주심에 정영식 재판관이 배당됨에 따라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탄핵 심판의 주요 키맨은 정영식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일보에서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내란숙의 탄핵 심판에 있어 주심으로 배당된 정영식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다룬 기사인데, 거칠게 요약하면 정영식 재판관의 역할은 상당히, 그것도 생각보다 더 제한적이란 것입니다. 안 그래도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가장 극보수적 인물이 재판의 진행자나 다름없는 주심 재판관을 맡았다기에 민주시민들 사이에서 동요가 큰 상황인데, 심지어 정영식 재판관은 이 진행자 역할조차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탄핵 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물은 정영식이 아니라 바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이 열리면 심리를 진행하는 역할은 문형배 권한대행이 맡게 되며 변론 기일 지정마저 문형배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고로 오히려 정영식 재판관의 역할은 사실상 문서송부, 사실조회 신청 등의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재판관에 더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권한대행의 의지가 어떠한가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장 남천동, 임경민 작가의 종합적 해설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나 이제 진보 진영 지지자분들이 가끔 이제 알아서 스스로 이제 불행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걱정과 우려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 긴장을 해야 되지만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네. 이를테면 이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주심으로 네. 이제 선정이 됐다. 그럼 정형식이 주심을 맡으면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0은 아니죠. 네네. 근데 이제 뭐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재판의 일정을 다소 지연시키는 정도를 가능할 수도 있다. 헌재의 주심 재판관은 일종의 이제 사회자 역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이건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일말의 가능성으로 시간을 끌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시간을 오래 끌고 싶어도 나머지 재판관들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이게 이제 언제나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게 1번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이제 헌재에서도 문형배 그 헌재 권한대행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재판관 회의를 일주일에 2번 한다는 거죠. 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것도 네.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 표현. 근데 주심 재판관 정도가 아니고 헌법재판관장 권한대행이 그렇습니다. 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오히려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 정영식 재판관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딴 생각을 하고 싶어도 오히려 주심을 맡는 바람에 겐세이를 놓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옆에서 계속 끼어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가 오히려 좀 어려워졌다. 제가 오늘 그래서 헌재 그 연구관 출신 변호사한테도 그걸 물어봤거든요. 롤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오히려 그냥 소수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가능성도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대통령 탄핵이 워낙에 거대한 이슈다 보니 헌재에서도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여러 번 입장을 밝힌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문형배 권한대행이 언론에 밝힌 내용들을 보면 재판을 천천히 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이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임경빈 작가도 언급했듯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례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일주일에 2회씩 여는 것만 봐도 그렇고, 제가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은 어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 배당을 받자마자 문형배 권한대행이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바로 언론에 입장을 낸 것입니다. 물론 원론적인 얘기처럼도 보이지만 재밌는 건 문형배 권한대행이 재판의 속도를 굳이 언급한 부분입니다. 가뜩이나 문형배 재판관이 언론에 입장을 낼 때마다 신속, 속도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도 현재 초미의 관심사가 탄핵 심판의 속도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동시에 이에 대한 의지까지 표명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 개인적 추측이지만 문형배 권한대행에게 은근히 이 역사적 탄핵 심판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어떠한 명예욕도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중요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만약에 끌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막 증인 다 받아주고 증거 자료 다 체크하자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이제 옆에서 다른 분들이 이제 커버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4월에 행배형이랑 이제 다른 분 한 분이 이제 나가야 돼요.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중요한 판결을 그 이후로 끌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새로 선임하고 뭐 인사청문회하고 다시 와가지고 재판 기록 다시 보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4월 전까지는, 4월 중순 전까지는 결론이 난다.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리 오래 끌어도 지금 전망하기로는 3월 중순, 늦어도 3월 중순, 아무리 늦어도 3월 말까지는 결론이 나온다. 근데 헬마가 말한 대로 네. 증인 신청을 많이 받아줘서 시간을 끈다 이 작전도 좀 유연해 보이는 게 증인이랍시고 나올 애들이 몇 명 없어. 진짜로 고소국이 나올 건 아닐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봉규가 도움이 될 거라고 윤석열은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6명인데 이미 지금 국회에서 3명 추천을 다 해가지고 오늘 뭐 관련된 서면 질의까지 다 들어갔어요. 네. 자, 이제 국민의힘 1명과 민주당 추천 2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하고 있기로는 23일, 24일 이틀에 걸쳐서 3명의 헌재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네. 라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목표고, 그러고 나면 연말 전에는 9명이 이제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6명이 꽉 차 있어가지고 1명만 반대하면 기각이다 이런 것도 안 먹히는 구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방금 전 뜬 속보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까지 있다며 대놓고 사실상 권성동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도면 헌법재판소가 거의 노골적으로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거 아무리 봐도 내란 속의 윤석열 일당과 국민의힘이 바라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헌법재판소 내에서 그나마 정영식 재판관과 더불어 윤석열에게 우호적으로 꼽히는 김형두 재판관까지 어제 언론에 대고 12월 중에 구인체제 완전체 헌재에 대한 공개 요구를 한 바 있는데, 권성동의 재판 지연 꼼수가 나오자마자 헌재가 이렇게 입장을 내는 건 이례적이다 못해 충격적이기까지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만에 하나 정형식 재판관이 내란 속의 탄핵에 반대하는 일탈을 저지른다고 치더라도 구인체제 헌재가 된다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희망은 더더욱 쪼그라들게 됩니다. 가뜩이나 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모두 윤석열이 미는 부정선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저 부정선거에 대해 단호한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윤석열 일당에게 상황이 불리해지면 불리해졌지 나아질 기미라고는 조금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매번 헌재 관련 소식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께 하는 말이지만 헌법재판소도 결국 여론의 눈치를 보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들을 향한 압박의 소위를 낮춘다면 어떤 기괴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민주시민들의 응원봉은 여의도가 아닌 광화문과 안국역 바로 옆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빛나야 할 때입니다. 혹여라도 민주시민들의 동력이 떨어지는 듯한 기미가 보이면 저들은 언론과 편먹고 능히 이상한 소리를 할 세력들이기에 우리가 꼭 뒷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제가 예상하기에 내란 속의 윤석열의 멸망이 생각보다 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부디 그때까지만 민주시민 여러분들이 주말에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